퇴직하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한 9가지 이야기. 1. 건강은 진짜 부다. 박 과장의 깨달음. 박 과장은 35년간 회사를 다녔습니다.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골프 접대를 다녔죠. 건강? 나중에 챙기지 뭐. 이게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퇴직 후 첫날 박 과장은 설렜습니다. 드디어 내 시간이다. 아침에 일어나 근처 산에 가려고 했죠. 그런데 계단 두 칸을 오르는데 숨이 찼습니다. 무릎은 삐걱거렸고 허리는 뻐근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랬지? 병원에 가니 고혈압, 당뇨 전 단계, 디스크까지.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관리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퇴직금을 병원비로 다 쓰실 거예요. 박 과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퇴직 후 하고 싶었던 것들, 세계 여행, 등산, 자전거 여행. 이 모든 게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걸요. 그는 곧바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침 6시 산책, 일주일에 3번 수영, 금연, 절주. 처음엔 힘들었지만 3개월이 지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체중이 10kg 빠졌고 계단을 뛰어 올라갈 수 있게 됐죠. 1년 후 박 과장은 지리산 종주를 완주했습니다. 정상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진짜 부구나. 돈은 많아도 이 경치를 볼 체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인가. 교훈: 현역 시절부터 건강을 챙기세요. 퇴직 후 하고 싶은 모든 것의 기본은 건강입니다. 운동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당신의 70세 몸은 지금 당신이 만드는 겁니다. 2.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라. 김 부장의 변신. 김 부장은 30년간 영업 일만 했습니다. 엑셀도 어렵고 스마트폰 앱 깔기도 자식들에게 맡겼죠. 나는 영업만 하면 돼. 나머지는 몰라도 돼. 퇴직 후 2주가 지났습니다. 김 부장은 심심했습니다. TV만 봐도 지루하고 친구들은 다들 일하고 있고. 어느 날 부인이 말했습니다. 여보, 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 교실 한대요. 같이 가요. 내가 왜 그런 걸 배워? 전화만 되면 되지. 하지만 부인의 성화에 못 이겨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충격을 받았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내고 유튜브로 요리 영상 보고 배달앱으로 치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나만 시대에 뒤처진 거야? 김 부장은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 교실을 수료하고 컴퓨터 기초반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유튜브 편집을 배우게 됐죠. 처음엔 이게 뭔 소리야? 싶었지만 3개월 공부 끝에 자신의 여행 영상을 편집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조회수는 50개에 불과했지만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아버지 세대분이 이런 영상을 만드시다니 멋지십니다. 김 부장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후 그는 열심히 영상을 찍고 편집했습니다. 1년 후 구독자 2만 명의 시니어 여행러 유튜버가 됐죠. 광고 수익으로 용돈도 벌게 됐습니다. 어느 날 대학생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보다 더 트렌디하세요. 교훈: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배움에는 늦은 나이가 없어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시작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재미있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3. 돈보다 중요한 건 관계다. 2차장의 후회. 2차장은 돈을 정말 아꼈습니다. 회식 자리는 빠지고 동창 회비는 안 내고 경조사도 최소한만. 나중에 돈 많이 모아서 편하게 살 거야. 퇴직금 1억 원, 저축 5천만 원. 나름 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퇴직하는 날 2차장은 기대했습니다. 이제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취미도 즐기고. 그런데 친구들에게 연락했더니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야, 너 경조사도 안 오고 연락도 안 했잖아. 이제 와서 왜? 너 나 결혼할 때 축의금도 안 보냈잖아. 30년 넘은 친구인데. 2차장은 당황했습니다. 돈은 모았는데 함께 쓸 사람이 없었습니다. 퇴직 6개월 후 2차장은 외로웠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 가고. 돈은 있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동료는 돈은 별로 없었지만 주변에 늘 사람들이 있었죠. 2차장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나? 그냥 관심 가지고 연락하고 힘들 때 도와주고 그랬지. 돈이 다는 아니더라고. 2차장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5천만 원을 더 모으는 것보다 10명의 진심 어린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걸. 그는 그날부터 변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사람들에게 먼저 전화했고 경조사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2년 후 2차장은 말했습니다. 요즘 통장 잔고는 줄었는데 행복 잔고는 늘었어.
교훈 관계는 퇴직 후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현역 시절부터 정성껏 관리해야 합니다. 돈은 혼자 쓸 수 있지만 행복은 함께 나눠야 커집니다. 경조사비, 회식비 아끼지 마세요. 그게 미래의 인생 자산입니다. 4. 취미는 제2의 직업이다. 최 대리의 발견. 최 대리는 일만 했습니다.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잠자기라고 답했죠. 주말에는 TV 보고 침대에 누워있고 퇴직하면 그때 뭐라도 해야지. 드디어 퇴직했습니다. 최 대리는 집에서 계속 TV를 봤습니다. 한 달, 두 달, 6개월이 지나자 우울해졌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거든요. 부인이 잔소리했습니다. 당신 이렇게 계속 집에만 있을 거야? 뭐라도 좀 해봐. 뭘 하라고? 나는 취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찾아보라고. 최 대리는 마지못해 구청 문화센터 팜플렛을 봤습니다. 요리, 그림, 악기, 춤. 뭘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목공의 기초반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한번 해볼까? 첫 수업날 최 대리는 신기했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사포로 갈고 못을 박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습니다. 톱질하다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3개월 과정을 마치고 작은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삐뚤고 어설펐지만 그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걸 만들었어. 그 후로 최 대리는 목공에 빠졌습니다. 중급반, 고급반을 거쳐 1년 후에는 직접 책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웃들이 부러워했죠. 최 선생님, 우리 집 신발장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비용 드릴게요. 네. 돈을 준다고요? 이렇게 시작된 것이 부업이 됐습니다. 한 달에 2-3개 가구를 만들어 1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보람이었죠. 2년 후 최 대리는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목공예를 가르치고 맞춤 가구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말했습니다. 평생 회사 일만 하다가 이제야 내 일을 찾았어요. 교훈 취미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퇴직 후 하루 24시간을 채울 수 있는 건 취미밖에 없어요. 현역 시절부터 다양한 것을 시도해보세요. 취미가 제2의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5. 부부는 팀이다. 정 부장의 위기. 정 부장은 30년간 집에 돈만 갖다 주면 됐습니다. 아내는 집안일을 다 했고 그는 회사 일만 했죠. 대화, 밥 먹어 응 정도였습니다.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있는 남편이 부인에게는 스트레스였죠. 여보, 점심 뭐 먹어? 여보, TV 리모컨 어디 있어? 여보, 화장실 휴지 없는데? 부인은 폭발했습니다. 나는 당신 비서가 아니에요. 30년간 집안일 다 했는데 이제 좀 같이 해요. 정 부장은 당황했습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설거지, 빨래, 청소, 장보기. 나도 쉬고 싶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설거지하다 그릇을 깨고 빨래는 색깔별로 분류 안 해서 흰옷이 분홍색이 되고,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정 부장은 깨달았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청소하니 대화가 늘었습니다. 여보, 이 양파 어때? 오늘 된장찌개 끓일까? 김치찌개 끓일까? 청소하면서 음악 들으니 좋네. 3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평생 얼마나 많은 일을 혼자 했는지 알게 됐죠. 1년 후 정 부장 부부는 함께 요리 교실을 다녔습니다. 함께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퇴직하고 어때? 좋아. 아내랑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 이전에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교훈 퇴직 후에는 부부가 하루 24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현역 시절부터 가사를 분담하고 함께하는 취미를 만드세요. 배우자는 당신의 노후를 함께할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지금부터 대화하세요. 퇴직 후 갑자기 친해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6.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강상무의 도전. 강상무는 35년간 같은 회사를 다녔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길, 같은 출근 시간. 변화가 없는 삶이었죠. 나는 안정이 좋아. 변화는 무섭거든. 퇴직 후에도 똑같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산책로를 걷고 같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6개월 후 강상무는 무기력해졌습니다. 매일이 똑같아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아.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우리 다음 달에 스페인 여행 가는데 너도 갈래? 스페인? 그게 어딘데? 나는 영어도 못하는데.
괜찮아, 우리 같이 가자. 인생은 한 번뿐이야. 강상무는 고민했습니다.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섭고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등을 떠밀었죠. 당신 이대로 10년, 20년 살 거예요? 한번 해봐요. 스페인 여행은 충격이었습니다. 낯선 음식,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보고 플라멩코 춤을 배우고 타파스를 먹었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강상무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을까? 그 후로 강상무는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식당에 가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외국어 앱을 깔아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1년 후 그는 혼자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 여행은 훨씬 자신 있었습니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섭지 않으세요? 강상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무섭긴 한데 더 재미있더라. 나이 먹으면서 깨달았어. 변화가 무서운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게 더 무섭다는 걸. 교훈 안정은 편하지만 성장은 없습니다. 퇴직 후야말로 새로운 것을 시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이제는 인사고과가 없잖아요.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하나씩 도전하세요. 나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7. 베풀며 살아라. 한 과장의 깨달음. 한 과장은 늘 받기만 했습니다. 회사에서 월급 받고 명절에 선물 받고 내가 이랬으니 당연하지. 베푸는 건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 한 과장은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연락을 안 했거든요. 나 퇴직했는데 왜 아무도 연락을 안 하지?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하래요. 같이 가요. 봉사? 내가 왜 공짜로 일을 해? 시간 아까워. 하지만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따라갔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였죠. 첫날 한 과장은 짜증이 났습니다. 나도 노인인데 왜 더 나이 든 사람 도와줘야 해? 하지만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도시락이 없으면 저는 밥을 못 먹어요. 젊은이,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당신 얼굴 보는 게 낙이에요. 한 과장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습니다. 6개월 후 한 과장은 주 3회 봉사를 다녔습니다. 도시락 배달뿐 아니라 말벗 봉사도 했죠. 어르신들은 그를 기다렸고 그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아요. 선생님은 천사예요. 한 과장은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회사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썼는데 진짜 인정은 여기서 받았습니다. 1년 후 한 과장은 봉사 동아리 회장이 됐습니다. 함께 봉사하는 친구들이 생겼고 보람 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요즘 얼굴이 밝아졌다? 한 과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응. 평생 받기만 하고 살았는데 주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참 좋더라. 교훈. 퇴직 후 정체성 상실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봉사는 그 공허함을 채워줍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돕는 일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주는 기쁨은 받는 기쁨보다 큽니다. 8. 재정 계획은 필수다. 윤 부장의 실수. 윤 부장은 퇴직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와, 2억. 이 돈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는걸? 그는 계획 없이 돈을 썼습니다. 새 차를 사고 5천만 원, 집을 리모델링하고 3천만 원, 자식들에게 용돈 주고 2천만 원,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1천만 원. 6개월 만에 1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윤 부장은 당황했습니다. 벌써? 남은 1억 원으로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주식 정보를 줬죠. 이 주식 오른대. 나도 2천만 원 넣었어. 윤 부장은 고민 없이 5천만 원을 주식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올랐습니다. 오, 역시 내가 재능이 있어. 하지만 한 달 후 폭락했습니다. 5천만 원이 2천만 원이 됐죠. 아, 내가 너무 성급했나? 이제 남은 돈은 7천만 원. 윤 부장은 불안했습니다. 연금은 월 80만 원. 이걸로 어떻게 20, 30년을 살지 막막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윤 부장은 뒤늦게 재정설계사를 만났습니다. 전문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퇴직금은 최소 30년을 쓸 돈입니다. 충동적으로 쓰면 안 돼요. 생활비, 의료비, 여가비를 나눠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윤 부장은 뼈아프게 배웠습니다.
남은 7천만 원을 조심스럽게 관리하기 시작했죠. 월 200만 원만 쓰기로 하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곳에 예치했습니다. 2년 후 윤 부장은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적어. 계획 없이 쓰면 금방 바닥나. 나처럼 실수하지 마. 교훈: 퇴직금은 많아 보이지만 30년을 쓸 돈입니다. 퇴직 전에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전문가 상담을 받고 충동적인 지출을 피하세요. 돈은 벌기는 어렵지만 쓰기는 쉽습니다. 계획이 당신의 노후를 지킵니다. 9. 꿈은 나이를 모른다. 서 차장의 도전. 서 차장은 평생 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림 그리기. 어릴 적 꿈이었지만 부모님이 반대했죠. 그림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 안정적인 직장 다녀야지. 회사를 다니며 늘 생각했습니다. 퇴직하면 그림을 배워야지. 하지만 막상 퇴직하니 겁이 났습니다. 내 나이 60인데 지금 시작해서 뭐 하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만 할아버지일 텐데. 부인이 말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당신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서 차장은 용기를 냈습니다. 미술학원에 등록했죠. 첫날 역시나 학생들은 대부분 젊었습니다. 서 차장은 위축됐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예술에는 나이가 없어요. 중요한 건 열정입니다. 서 차장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젊은 학생들보다 느렸지만 꾸준했습니다. 하루 2시간씩 연습했죠. 6개월 후 첫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풍경화였습니다. 서툴렀지만 그는 울컥했습니다. 내가 이걸 그렸다니. 1년 후 학원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서 차장의 그림도 전시됐죠. 가족들이 왔습니다.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멋져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을래요. 서 차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응원합니다.